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호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도 역주행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은 반헌법적이라고 그러면서 적폐수사를 못 맞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일날 이용구 전 총리라든지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같은 이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이제 적폐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자는 말씀도 많이 듣는다 그러면서 이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이라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빨리 진상규명과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성찰 위해서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집권 후 2년 동안 진행된 적폐청산을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해 갈 것이고 야당과의 협치도 완전한 적폐청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폐수사, 이걸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선택적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적폐청산 수사와 이런 수사들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런 국정농단 수사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건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망각이고 궤변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제1호 국정과제가 뭐였습니까?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해가지고 정부의 각 기관들한테 뭘 설치했습니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부역자 색출을 했고요. 또 이들을 사법기관에 대대적으로 고발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일일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주면서 적폐 수사를 검찰에 지시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슬이 펄었던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직접 하명 수사를 요구하는데 그에 움직이지 않을 검찰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2017년 7월이죠. 취임한 후 바로 직후입니다. 방산비리 척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압수수색했죠. 지난 정권의 청와대, 국정원, 군 전방위 수사로 삽시간에 확대됐습니다. 결과 지금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아직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년 10개월째입니다. 2017년 8월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척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과가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박찬주 대장에 대한 혐의 다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털어도 안 나오니까 별건 수사를 했잖아요. 뇌물 주고 뭐 받았니 뭐 이런 거 역시 무죄였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것들입니다. 2008년 2월에는 강원원도 채용비리 수사를 규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권성동 한국당 의원 등을 표적으로 해서 수사한 거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8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의 사법남용권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9월에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그 발언을 한 다음에 계속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다 감옥에 쳐넣었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지금 정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인도 방문 중이었는데 그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을 독립수사단을 통해서 규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인도 순방 중에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2019년 3월 동남아 순방을 다녀온 직후에 또 그랬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 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개입된 사건들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개입해도 된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개입할 테니까 정부는 물러나 있으라,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무슨 궤변이 이런 궤변이 다 있습니까?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를 직접 지시했던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고 또 누구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통령이 무슨 근거라든 정확한 증거도 없이 그야말로 이 사회의 주류를 청산하기 위해서 적폐청산 수사 지시를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꾸를 준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까?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반성이라든지 유감의 뜻을 표명한 적은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아니면 말고 오니까,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니까 청와대가 하명하는 수사들이라든지 민주당이 붉은 완장 차고 이렇게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는 소위 적폐청산 그 노름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상처를 남기고 또 기업과 가정을 파탄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을 때였죠. 작년 1월에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법무부는 비슷한 시기에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대통령 업무보고죠. 핵심 추진 정책 보고 맨 위에 뭘 넣는지 아십니까? 적폐수사 철저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정부하고 검찰이 손발을 맞추면서 행했던 것이 바로 적폐청산 수사인데 대통령은 그런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3일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주류청산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찬주 대장은 사법부를 보라 그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사람입니다. 대법관도 안 거쳤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외교부 장관은 과거에 통역사였고 민정수도 검찰 출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두 비주류하는 겁니다. 적폐청산은 주류를 청산해서 뒤집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에서는 주류가 누구였습니까? 육사입니다. 육사 주기를 하면서 나를 표적 삼았다라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수 우파 세력의 청산입니다. 이건 북한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보수 세력 척결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각종 선전 매체들 동원해서 연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쓸어버려야 될 반통일 역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파탄시켜야 될 대상이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박찬주 대장은 왜 이렇게 대통령에 의해서 표적 대상으로 부각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드 배치의 총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바라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방향도 대상도 다 잘못됐습니다. 문 대통령 뭘 적폐라고 규정했습니까? 제도입니까? 사람입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과거지향적입니까? 발전을 향해 갑니까? 퇴행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까? 답은 사람이고요. 과거지향적이고요. 퇴행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원래 적폐청산을 하려면 당연히 사람이 아니고 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철저하게 과거 정부의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꼭 공산당 치하에서 인민재판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달에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촛불 하나하나에서 혁명의 빛으로 되살아났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촛불이 혁명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촛불이 혁명이라고 그랬으면 이 혁명이란 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혁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진짜 혁명이었던 것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프랑스 혁명이 진짜 혁명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건 뭐냐면 자유평등 박애에 기초한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 질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겁니다. 역사의 대단한 혁명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게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의 과도한 집중, 공정하지 못한 국정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얼마나 나서고 있습니까?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문재인 정권은 과연 국민들이 분노했던 구체제 시스템을 얼마나 개혁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저 구체제 사람들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숙청하는 데 바빴지 정작 구체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구체제의 시스템을 더 누리고 있고 이걸 더 악용해서 지금 전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비판을 가했죠. 그런데 더욱더 제왕적 권위가 강화됐습니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 더욱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조차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하지 못한 국정 운영은 어떻습니까? 답은 대통령부터 전혀 공정하지 않게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그 전혀 공정하지 않게 권력의 칼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정권보다 청와대의 권력은 더 집중됐습니다. 아니, 집중이 아니라 아예 이 정부는 행정부 중심이 아니죠. 청와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도 야당 시절에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 이건 낙하산 정도가 아닙니다. 방탄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궤변에 궤변을 쌓아올리면서 아주 폭넓게, 그것도 국민들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아예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이미 기득권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부의 비판마저 홍위병들한테 철저히 봉쇄당하는 1인 수령체제 정치 집단화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라냐라는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결국 마녀 사냥을 통해서 보수 세력 괴멸이 목표였다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위 적폐 세력을 청산한답시고 마녀 사냥을 통해서 보수 세력 괴멸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익은 뒷전이고 오직 민주당 정권 20년 또는 100년 집권론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뻔뻔합니다. 여기에 정권의 감시 역할을 해야 될 언론마저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순실 광풍 때만 해도 언론이 선동에 나팔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허위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미안해하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정정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눈길만 잡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심산입니다. 기자로서의 본분도 언론으로서의 사명감도 1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갈수록 돌을 더해가는데 언론은 경쟁을 울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퓰리스트가 득세하는 시대엔 증오와 혐오가 통치의 수단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통령이 직접 포퓰리스트로 나서가지고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이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갈등도 점점 드러나고 증오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5.18에 대해서 부정적 발언만 해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심지어는
5.18에 대해서 부정적 발언을 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수학여행 발언만 꺼내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호통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금기어가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고 독재 체제로 전환됐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태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역사가 심판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문재인의 적폐청산,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퇴보라 이걸 오늘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